중국 업체들이 생산량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 완전히 그냥 물량 폭탄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생각보다 숫자가 못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디램 수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못 올라오다 보니까 스마트폰 업체들이나 PC 업체들의 이제 재고가 다시 또 늘기 시작했어요.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까지 이익 추정치에 대한 요게 디스카운트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TSMC하고 삼성전자 HBM 사업 쪽에서 협력을 한다. 삼성 파운드리 가지고는 이게 고객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맞춰주지 못하니까 TSMC하고 이제 손을 잡은 거죠. 네, 안녕하세요. IT의 신 이용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요. 작가, 바로 써먹는 AI 혁명 투자, 최근에 나온 작가. 두 번째 책입니다. 국내 반도체 섹터 분위기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고요. 하반기 들어서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이제 반도체라는 게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저는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산업이 이제 피크아웃 했다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올 상반기까지 랠리를 주도했던 거는 엔비디아와 친구들이죠. 그래서 글로벌을 보면 이제 엔비디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디스코, 대만의 TSMC, 네덜란드 베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같이 엄청난 랠리를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피로해지는 거죠. 상승이 너무 일어나다 보니까 피로해졌는데, 하반기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좀 약했어요.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결국 온 디바이스 AI라는 AI 쪽에, AI라는 게 이제 서버 클라우드에서 이제 디바이스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깔끔하게 릴레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머디티, 우리 전통 메모리 수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상승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하반기, 특히 3분기부터 꺾이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성장 이율이 이제 정체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삼성과 SK 하이닉스 주식이 5조가량 순매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목표 주가도 하락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HBM은 보통 1년 고정 거래 가격이에요. 그래서 사가기로 한 물량과 가격대로 사가기 때문에 HBM은 그렇게 지금까지는 실적 추정치에서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전통 디램, 커머디티 디램 쪽, 특히 낸드 플래시 이런 쪽은 아무래도 생각보다 이익 추정치가 꺾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복합적이긴 합니다. 일단 수요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이나 PC 쪽이 생각보다 안 팔렸고요. 결국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AI가 채택된 디바이스들이 새로운 수요를 좀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기대에 못 미쳤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내구 소비재에 대한 소비 여력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CXMT, 그리고 또 YMTC, 그러니까 CXMT는 디램 쪽이고요. YMTC는 낸드 플래시 쪽인데, 중국 업체들이 생산량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뭐 하이엔드 쪽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레거시, 그러니까 DDR4 같은 것들, 그리고 18나노 뭐 이런 디램인데 캐파 증설 속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CXMT 같은 경우는 월 160K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게 거의 마이크론의 54% 수준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2배 증설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마이크론의 캐파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의 디램 라인을 HBM이나 DDR5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그 우리 레거시라고 하는 DDR4 쪽도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중국 쪽에서 완전히 그냥 물량 폭탄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생각보다 숫자가 못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디램 수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못 올라오다 보니까 스마트폰 업체들이나 PC 업체들의 이제 재고가 다시 또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스팟 가격, 시장 거래 가격에 일단 영향을 먼저 줬고, 이게 이제 고정 거래 가격에 이제 영향을 조금씩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까지 이익 추정치에 대한 요게 디스카운트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지금 주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5세대 HBM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납품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은 하이엔드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H20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향 AI 가속기에 HBM3가 이제 채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는 이제 납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퀄은 이제 받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대하는 거는 HBM3E, 3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블랙웰부터 이제 납품이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H200 향으로 8단짜리 제품을 올 가을에 납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12단인 블랙웰 제품은 내년 초부터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당초 예상보다 좀 지연됐어요.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 HBM 이익 기여도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좀 이제 다운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HBM 경쟁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이제 8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HBM3 이 8단에서 12단으로 전환이 되면 삼성전자의 주장대로 이제 NCF라고 하는 지금 non-conductive 필름을 적층하는 방식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기존의 하이닉스의 그 매스 리플로 월디드 언더필이라는 MR 머프 기술 대비해서 이게 실제로 장점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HBM3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버전 HBM4가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HBM4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웰의 차세대 제품인 루빈, 그리고 이제 AMD의 MI400X 시리즈에 이제 탑재가 될 것 같고요. 거기부터 이제 진짜 메모리가 파운드리화 돼요. 그래서 HBM4의 제일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가 있거든요. 그게 로직 칩입니다. 그 구성이 굉장히 커스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깜짝 놀랄 이슈가 나왔는데, TSMC하고 삼성전자 HBM 사업 쪽에서 협력을 한다. 그 베이스 다이는 원래 삼성 파운드리 4나노 핀팩 공정으로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삼성 파운드리 가지고는 이게 고객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맞춰주지 못하니까 TSMC하고 이제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HBM4 같은 굉장히 각양각색의 HBM4지만 아마존향, 엔비디아향, AMD향, 구글향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D램 부분에서 삼성이 SK 하이닉스에게 따라잡히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생산 능력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한 월 500K 정도 되거든요. 월 50만 장 정도 되고, 그리고 삼성이 한 660K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30% 이상 삼성전자가 캐파는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D램이라는 게 선단 공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10나노의 1A, 1B, 1C, 그러니까 1A는 4세대, 1B가 5세대, 1C가 6세대입니다. 10나노대에서. 근데 여기서 기술력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은 1A가 메인인 상황인데, SK하이닉스는 1B가 지금 메인이고 1C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이 1B에서 뒤처지다 보니까 1C로 퀀텀 점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선단 공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은 제일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와 있고, 삼성이 사실 지금은 한 세대 정도 뒤처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이 현재 과거와 달리 초격차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초격차라는 말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자만의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1등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1등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자만이 싹튼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삼성의 우수한 인력들이 사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보면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보상,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부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에 삼성의 시스템의 삼성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망가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하드코어 문화가 약간 좀 약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전 구글 에릭 슈미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글이 왜 AI 시대에서 뒤처지고 있냐? 요즘에는 AI 기술력 경쟁력보다는 워라밸, 직원들의 워라밸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요즘 MZ세대들은 주인이 아니니까 저는 직원만큼 일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많이 무너진 거죠. 옛날엔 진짜 뭔가 기술이 안 되면 그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정말 전투처럼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서 약간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리고 이제 협력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망가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영진들의 어떤 이제 판단에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조금 그래도 경쟁력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이 있을까요? 삼성은 웬만큼 다 잘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쪽도 여전히 잘하고 있고, 가전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여전히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OLED 쪽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잘하던 건데, 이게 이제 점점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게 문제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정점을 지나서 약간 다운턴에 오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다시 반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런 반전의 계기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설비 투자가 지연되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TSMC를 따라잡아야 하는 입장에서 투자 규모가 축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삼성이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너무 많고, 자원이나 인력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도 저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5월에 정말 파격적인 조치가 있었잖아요. DS 부문장이 중간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다시 올드보이 교환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타나는 어떤 징후들은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의 회복의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파운드리도 중요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본질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삼성이 제일 잘하는 거고 여기서 캐시플로우가 일어나는 건데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HBM 쪽으로 모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파운드리나 이제 다른 부분들은 조금씩 중요도가 좀 덜해지는데 뭐 그쪽을 열심히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인텔이 망가지는 걸 보니 인텔이 파운드리 2등 업체라 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잖아요. 미국 정부를 등에업고 보조금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중요한 거는 파운드리라는 건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기술 리더십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본진이 털리면 캐시플로우가 망가지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사업에서 조단위 적자가 나니까 선순환 구조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뭐 미국 정부가 돈을 자금을 부어준들 이게 자체 현금 만들 능력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파운드리 사업의 이제 축소, 뭐 철수, 매각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도 그래서 파운드리가 미래를 먹거리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지금 본진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본진 경쟁력 회복 먼저 하자. 지금 그런 상황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HBM4 같은 경우도 메모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TSMC하고 이제 적과의 동심까지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어떤가요? 일단 이제 HBM을 기회로 어떤 헤게모니가 바뀌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원래는 범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드에도 꽂아도 다 작동하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그냥 범용 제품이에요. 우리 뭐 기성복처럼 105, 110 사이즈 딱 사면 이제 맞는 건데요. 근데 이제 HBM이라는 거는 스페셜티죠. 그래서 주문형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그 프로토콜에 맞게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쪽을 지금은 메모리 영역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제일 잘한다고 봐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M7이라고 하는 빅테크들이 자기들이 설계하는 AI 가속기에 맞는 HBM을 커스텀 HBM을 전부 SK 하이닉스한테 의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만 되면 정말 메모리의 파운드리와 그 메모리가 이제는 커머디티가 아니라 스페셜티로 바뀌는데 거기서 헤게모니를 SK 하이닉스가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게 주가에 지금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중 눈여겨볼 기업 있을까요? 계속 삼성 안 좋다고 그러고요. 제가 주가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기회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다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 매력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 저는 6만 원 초반까지는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분할로 대응한다 그러면 롱텀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